이 짐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디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자, 우리가 모의고사 읽을 때 수메르인들이 이러면서 시작하는 글들이 종종 있어요. 이러면은 너무 나 수메르 모르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주 먼 옛날의 고대 문명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메르 관리들은 그들의 어떤 상품들 내지는 어떤 품목들을 점토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표시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신들의 목록을, 상품 목록을, 품목을 기록하곤 했다. 여기서 would는 뭐 할 것이다 해석이 되는 would가 아니고요. 과거의 습관, 관행들을 표현해주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used to랑 바꿔 쓸 수 있어요. used to 부정사로. If they wanted to record 5 fish, 만약에 그들이 5마리의 물고기를 표기하고 싶었다면 그들은 다섯 개의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표기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5마리 물고기 요렇게 그렸을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5마리의 뭐 그림을 으로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곤 했다. 이 2번 문장 봐봐. if절이 나왔는데 봐봐. if절이 나왔는데 if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형이고 주절에 would가 있어. 뭐야? 가정법? 과거. 가상 상황이잖아. 만약에 5마리를 그리고 싶으면 이라고 가상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서 가정법 쓰고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냥 가정법이라는 거 인지만 하시라고.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절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쓰면은 조건절의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가정법 과거라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Their first great intellectual leap came from separating the number from the object they were counting. 그들이 헤아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뭐를? 수라는 개념을 분리시킴으로부터 그들의 지적 도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적 도약. leap하면 도약. 이렇게 훌쩍 뛰어오는 거 leap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 5마리 표기할 때 요렇게 그렸다면 그 물체와 숫자 개념을 분리시키지 않은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은 5마리니까 그렇다 쳐. 근데 만약에 100마리 그려야 돼. 너무 낭비잖아요. 그쵸? 100마리를 막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조금 더 효율성을 취하려다 보니까 지적 도약이 발생했고 그게 뭐다? 숫자 개념을 물체로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밑줄 쳐주고. In other words 해가지고 지금 숫자를 물체로부터 분리한다라는 말이 조금 수상적이니까 한 번 더 재진술해주고 있어요. They would represent 5 fish with a numeral for the number 5 alongside a symbol for the fish. 어떻게 구성하기 시작했냐면 마치 우리가 OX 하는 것처럼 쓰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물론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1, 2, 3, 4, 5 이건 아라비아 숫자잖아. 아라비아 숫자는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넘버를 안 하고 numeral이라 하는 거야. 1, 2, 3, 4 우리가 아는 그 레터는 아니겠지만 수메르 사람들이 1이라고 보던 어떤 기호 1이라고 보던 어떤 기호 예를 들어서 한자로 할게요. 2 이렇게 써놓고 물고기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일반적인 개념인데 처음 쓰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지적 도약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칸. 그들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기호와 함께 숫자 5를 나타내는 숫자. 숫자 5를 나타내는 뭘 써야 돼? 그들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기호와 함께 숫자 5를 나타내는 그냥 숫자 기호라고 할게요. 여기서 왜 numeral이라는 표현 쓴다고?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 기호로 5마리의 물고기를 표현하곤 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5마리의 물고기 얘기했지만 5마리의 물고기 말고 5마리의
다람쥐를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다람쥐 기호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5번 문장 볼게요. If they wanted to describe 5 of something else, 다른 5개를 묘사하고 싶었다면 또 if 절의 과거형 동사 나오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가정법 아니에요.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이 없어서. 다른 5개의 무언가를 묘사하고 싶었다면 그들이 깨닫기로 they could keep the same numeral. 숫자 기호는 똑같이 유지하고 뭐만 바꾸면 돼? Trade the object symbol for a cow or a jar of oil or whatever else they were interested in. 뭐 소 기호가 됐든 기름병 기호가 됐든 아니면 그들이 흥미있어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물체, 그 대상 기호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whatever else 여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무슨 ever, WH 표현으로 시작해서 무슨 ever로 끝나는 표현은 다 복합 관계사인데 복합이라는 표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ever이 가리키는 뜻이 그거잖아. 뭐 그거든 어떤 것이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what이 붙니, where이 붙니, when이 붙니에 따라서 품사가 갈리는 거야. 근데 what이면 품사가 뭐니? what이면 품사가 뭐야? 품사. 팔품사상 뭐야? what이면. 그러니까 더 평범하게 얘기해봐. 관계사 의문사 말고 what이 뭐라고? 부사?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명사 얘들아. 명사잖아. 그러니까 ever란 표현이 what 뒤에 붙으면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만약에 where는 부사잖아. 내가 부사 구분하는 방법. 위치, 시간, 이유, 방법, 위치, 시간, 이유,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where, when, how, why가 그에 해당하잖아. 걔네가 부사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의문적으로 쓰면 의문부사, 관계사로 쓰면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의문 관계자 빼고 where, when, how, why는 품사상 뭐다? 부사다. what, who, which는 뭐다?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whatever이면 뭐야? 대명사야. 근데 그 앞에 붙는 수식이 복합관계라는 수식이 붙을 뿐이야. 그러면 봐봐. whatever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뒤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내가 명사야. 뒤에 완전 불완전. 다시 내가 명사야. 뒤에 절이 이끌어질 거야.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하겠지. 그건 똑같다는 거죠. 앞엔 선행사 없을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what을 판단할 때 x로 판단하잖아요. 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what 나올 때마다 뒤에 불완전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 what이 뭐니까? 명사니까. 왜? 그래서 지금도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거 확인이 돼요. 여기 불완전한 거 보이시죠? in 뒤에 없는 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The Sumerian had developed the idea of an emancipated number existing in its own rights and independent of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수메르인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리고 세는 대상과는 independent of 어떻게 해석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독립적으로 해방된 숫자, emancipated, 해방된. 여기서 해방됐다라는 건 원래는 그 물체 그 기호에 묶여 있었잖아. 귀속되어 있었잖아. 숫자란 개념이. 그래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립돼 있다, 해방됐다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해방된 숫자의 개념을 넣을 거 없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 whatever 또 나와. whatever 어떻게 이해한다? x로 이해하겠다 했고요. 뒤에 whatever it is used to being it is being used to count what 없잖아요. count something이 없죠. count의 목적어 없는 거 확인됩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세는데 사용이 되는 무엇이든지와 상관없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It is easy to take the emancipated number for granted. Take something for granted 표현 나와. 무슨 뜻이니? 중요해요. 뭐뭐를 당연시 여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이 개념이 현대인인 우리 입장에선 되게 이게 뭐가 지적 도약이야? 싶을 정도로 일반적이고 당연한 소리라고. 근데 이들한테는 대단한 어떤 지적 도약에 해당한다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쉽습니다. 지금 현재형이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당연시 여긴다라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 가주어, 진주어 처리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런 해방된 숫자의 개념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it is so deeply set into modern thoughts. 현대적인 생각 내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But to the early civilizations, 근데 그 가장 초기의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it was intellectually new. 지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고요. And extremely powerful. 극도로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얘도 일종의 미괄식이죠. 얘가 미괄식인 이유는 어떤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그때를 생각해봐 하면서 뭔가 연대를 쭉 풀어내고 있거든. 그때는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대박이지. 이렇게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미괄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쌤, 저 수학 가요? 이거 지금 영어도 다 있는데 형 돈 많아? 이 지문 별로 안 어려운데 약간 뭐랄까 그거 저희 안 했어요. 아니 왜 가는 수메르인들은 처음부터 숫자와 대상 기호를 분리하여 기록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수메르인들은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할 때 그린 5개 숫자 5 맞죠? 네. 독립시켰으니까 해방된 숫자의 개념은 세는 대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숫자를 의미한다. 맞죠? 네. 초기 문명에서 해방된 숫자의 개념은 현대 사상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졌다? 네. 현대 사상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얘기했어요. 수메르인들은 동일한 숫자를 사용하여 소나 기름단지 등 다양한 대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35번이 별게 아닌데 막 세트 포인트 이론 이런 게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빨리 갈게. The set point theory.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돼 있잖아. 이걸 너무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큰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건 그냥 그대로 따왔던 소리거든. 복붙했던 소리여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표시야. 강조하는 표시가 아니라. set point theory concept이라는 것은 뭐냐? 네 몸이 stable quantity of fat cells by the time you are an adult. by the time 잠깐 밑줄. 시간부사절 접속사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지? 그냥 전치사구처럼 생겼는데 얘는 접속사고요. 뭐뭐 할 때쯤에 그러니까 when이라고 쓰면 when은 어떤 특정 타임 포인트를 콕 집어주는 표현이라면 by the time은 그쯤 이런 뜻이야. 언제쯤에? You are an adult. 네가 성인이 됐을 때쯤에 너의 몸에 있는 지방세포의 양이 안정적인 양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성인이 될 때쯤에 너의 몸의 지방세포는 딱 이제 고정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유아기 때는 자라날 때는 지방세포가 그러니까 불안정하다기보다는 막 만들어지는 시기고 성인 때는 그때 다 만들어진 지방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런 맥락. 그래서 소아비만과 성인기 비만은 차원이 달라요. 2번 문장. 더 비교급 나옵니다. The more weight you carried in your childhood and your teenage years. 네가 childhood, 아동기, 그리고 너의 10대 동안에 더 많은 몸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the more fat cells you will have as an adult. 그럴수록 성인기에 더 많은 지방세포를, 이거 당연하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타임라인을 그리자면 성인기 전까지는 지방세포 자체가 늘어나는 비만.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비만이라면 그 성인기 때부터는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비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세포 자체가 많아지는 느낌이라고 일단 기억하시고 체중을 몰아야 돼. 체중 2 나간다면 할게요. These fat cells then become fuller or thinner
as you gain and lose weight as an adult.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인 때 뭐 살을 뺀다 하면 지방세포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방세포의 크기가 빵빵해졌다가 줄어들다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다시 소화기 때 비만은 예를 들어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물병이라고 쳤을 때 물병 자체가 많아지는 느낌이라면 성인기 때 비만은 그 물병을 꽉 채우네 적게 채우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지방세포가 빵빵해지거나 날씬해지거나 합니다. 어떻게 됨에 따라 네가 성인 때 살을 찌우거나 뺄 때는 더 뭐라 해야 돼? 더 띠널해진다. 얇아진다 이상하고 더 가늘어진다도 이상하고 느낌은 아시잖아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얇아진다 하자 그냥 몰라. The set point is the trigger in these cells that will send a message to your brain saying that your fat cells are getting too thin and that you must eat more. 지금 여기서 saying that 두 개 병렬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소화비만 때는 소화기 때 살이 찌면은 물병의 개수가 많아진다 했고 그 상황에서 그 물병을 채우냐 마냐 이슈라고 했을 때 그 물병에 있는 물이 너무 적으면 머리에 보낸대. 어떻게? 지금 너무 비어있어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트 포인트는 이 세포들 안에 뭐로? 트리거. 발화점? 발화점 좋아. 발화점으로 당신의 지방세포가 너무 얇아지고 있고 너무 얇아지고 있고 그래서 네가 더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의 뇌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그런 어떤 세포 내의 트리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살을 찌우게 하는 요인이 첫 번째, 일단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으면 트리거가 눌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많이 먹으면까지 됩니다. 그래서 5번 Different people's fat cells will have different set points.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어렸을 때 얼마나 비만이었는지 다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강도 또한 뭐에 따라서?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포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라고? 소화 비만이었을수록 성인기에 살 빼기 어렵다 그 소리예요. 물병 개수가 많아지니까 채워야 되는 물병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세트 포인트 이론상 조금 더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라는 어떤 호르몬을 보내기에 더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거지. Thus, a person with lots of fat cells and high set point 지방세포가 많다는 게 곧 높은 세트 포인트를 가진다는 거지. 이 세트 포인트는 뭐니까? 소화 비만기 때 형성한 지방세포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 지방세포가 많이 만들어서 세트 포인트가 높으면 you will battle with a strong desire for food when dieting. 너가 식단을 할 때 뭔가 식욕을 너무 강하게 느껴서 그걸로 고군분투할 것이다. 강한 욕구와 싸울 것이다. 이해되시죠? 결국의 세트 포인트는 뭐다? 어렸을 적에 만들어진 지방세포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놓고 퀵체크! 세트 포인트 이론은 성인이 되었을 때 몸속에 안정적인 양의 지방세포가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그죠? 성인이 됐을 때쯤에 지방세포의 양의 쉽게 말하면 지방세포의 분열을 멈춘다는 개념이다. 맞는 말이죠? 성인이 된 후 체중을 많이 감량하면 지방세포의 수가 줄어든다. 맞아요? 아니야. 지방세포는 어렸을 때 많아지기만 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인이 돼서 체중을 증감함에 따라서 지방세포의 이게 빵빵함이 달라진다 그랬죠. 성인이 됐을 때는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5고 다음 4번 지방세포가 뇌로 보내는 메시지의 강도는 지방세포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지방세포의 개수. 다시 지방세포가 뇌로 보내는 메시지의 강도는 뭐 때문에? 지방세포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결론이 그거였죠. 소화비만이었을수록 살 빼기 어렵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했잖아. 지방세포가 많고 세트 포인트가 높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중에 맞죠? 너무 후루룩 지나갔어? 식욕을 너무 강하게 느낀다. 9요. 다시
우리가 식욕을 강하게 느끼게 만에 대한 이 글에서의 주요 요인은 뭘로 봤다? 어렸을 적에 만들어진 지방세포의 개수로 보았다. 어렸을 적에 만들어진 지방세포의 개수, 양 개수 할게요. 그게 성인기가 되면 멈추는데 그거를 바로 세트 포인트라고 한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여기 빈칸 안 채웠네. 개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개념은 요렇게 마무리. 성경 이거 주말까지 워크북이랑